자, 3단원의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을 먼저 공부할 텐데, 사실 수업 시간에, 월요일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원래 크게, 이 단원, 그러니까 수학 2가 크게 단원이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연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분. 크게 보면 미분, 네 번째 단원이 적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그런데 보통은 중간고사가 이 부분까지 미분 계수의 정의 뭐 이런 부분까지가 중간고사가 보통은 그래. 보통은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제 도함수의 활용부터 적분까지가 보통은 이렇게 중간기말로 나눠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 같아. 보통은 그래.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어떤 데는 극한 연속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드물어. 왜냐하면 양이 적거든.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분계수의 정의 여기까지가 중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여름방학이 좀 짧아가지고 기말고사 범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 어, 시험, 그러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다 끝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기말고사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 크게 보면은 뭐 도함수라는 게 뭔지 지금 모르지 지금 몰라도 돼. 자, 도함수의 활용, 그다음에 도함수 활용이 뭐 이 교재 만렙 PM으로 보면은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 이게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 그다음에 이제 적분인데 이것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음, 사실 그리고 비중도 극한 연속 이런 것보다는 이게 좀 난이도도 좀 더 높기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 당연히 미적분, 이과로 간다면 미적분이라는 단원으로 아니 단원이 아니라 과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좀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 그런데 도함수라는 게 뭔지도 지금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지. 첫 번째가 뭐냐면 극한. 극한이 뭔지는 알아야 도함수를 이해할 수 있거든. 극한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연속은 물론 알아두면 좋겠지만 당연히 좋지. 그런데 일단은 도함수의 활용을 다룰 때에는 뭐 그렇게 크게 쓰이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좀 건너뛰기로 하고 음, 미분계수의 정의도 좀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미분 단원의 앞부분, 미분의 이 앞부분 여기는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단원인데 여기도 미분계수의 정의도 필수적인 거라서 꼭 해야 되니까 도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활용을 들어가기 전에 미분계수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음, 미분이라는 방법 어떻게 미분을 하는 거냐 방법 그래 이제 뭐 공식화 시켜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이 부분을 크게 공부를 할 거야.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이게 큰 단원 세 번째 단원이 지금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지?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이 다음 단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내용 필요한 부분만 좀 추려서 공부를 할게. 지금 방금 말했지만 미분계수의 정의하고 공식 이것만 좀 할게. 그다음에 이거에다가 도함수가 뭔지는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도함수를 공부 미분계수를 먼저 공부하고 도함수를 공부하고 이 미분을 하는 방법 공식화시켜서 한다. 이 정도로만 좀 이해하고 들어가자.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해보자. 미분계수가 뭐냐?
그러려면은 맨 처음에 이 미분계수라는 거를 공부하고 있어.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를 공부하기 전에 이 변화율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돼. 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x, y.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거는 fx라는 함수라고 해볼게. 그런데 그럴 그럴 때 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때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fa 함수값이니까 b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이거는 fb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a, fa하고 b, fb하고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기울기. 이 기울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b-a분의 당연히 fb-fa.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진 않지. 그지? 이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 거지.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이걸 기울기라고 했는데 기울기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를 기울기라고 쓰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쓸 거냐면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줄 거다 이거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줄 거야. 변화율인데 평균이란 말을 꼭 붙여. 뭐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본다면 평균 속도, 평균 속력, 평균 가속도 이런 용어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 나중에 이제 활용에 들어가서 좀 더 얘기해 볼게. 이 평균 변화율은 그냥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기울기라고 썼던 개념이다. 이건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이 평균 변화율에다가 뭘 해버리냐면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던 극한을 붙여버리는 거야. 극한을 날려주는 거야. 극한을 어떻게 날려주냐면 b를 a로 가까이 가져가는 극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냐면 숫자로 바꿔볼까? b를 a로 가져간다. 무슨 말이냐면 b가 이만큼 오면 그러면 이 점하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또 b가 이만큼 오면 b를 지금 a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만큼 오면 이 점하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b를 이만큼 오면 그러면 이 점하고 여기 이 점하고 이 a, fa하고 기울기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져오면 나중에는 한없이 가까이 가져오면 뭐가 될 거냐면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하고 완전히 딱 겹치지는 않는데 거의 가까이 오면 그러면 얘가 이런 현상이 즉 뭐냐면 이걸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한다는 게 밝혀졌어. 그래서 이거를 어,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지금 말한 거 그러니까 X 이게 아이고 자리가 애매하네. 이거를 기하학적으로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볼게. 접선의 기울기.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이거를 음, 이 위에서는 극한이 없었을 때는 평균 변화를 주다고 했는데 극한을 붙여줬을 때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줄 거야. 순간 변화율. 참고로 순간이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 그러니까 변화율 하면은 그냥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냥 순간 변화율이라고 좀 불러줄게. 적선의 기울기라고도 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 계수라고도 부른다. 미분 계수라고 정의하자 이런 거. 다시
지금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붙여준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미분계수라고 불러주는데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또는 기하학적으로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라는 거야.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기호를 쓰면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얘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이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면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붙여줄 거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다. F 프라임 A이다. 라고 해줄 거야. 이해됐나? 자, F 프라임 A가 좀 낯설지. 이게 뭐냐면 미분계수라는 의미인데 다시 해보면 리미트 B를 A로 보낼 때 B-A분의 FB-FA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음, 이거를 미분계수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는 이런데 실제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 실제로 계산할 때는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보자. 여기 A하고 B 사이의 간격을 X의 차이, 델타 X라고 불러줄게. 그 말은 B를 A로 가져간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이거는 델타 X가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냐면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지? 델타 X는 B와 A의 차이인데 B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델타 X는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래.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여기 B라는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면 델타 X라고 했으니까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F 프라임 A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B-A는 델타 X라고 했으니까 델타 X 분의 F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했잖아. F A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의하면 계산하기가 조금 편해져. 지금 이게 왜 계산이 편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 지금 잘 모르겠지. 이렇게 정의해보자. 그리고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맨날 델타 X, 델타 X, 델타 X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 계산 뭐랄까 복잡하고 글자 수도 많고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왔냐면 델타 X를 H라고 보통 표현해. 이거 처음 맞는 사람이 그렇게 했나 보지 뭐, 그지? 라이프니츠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거야. 자, 얘가 뭐냐면 바로 F 프라임 A이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A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F 프라임 A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평소에 관심이 없었겠지만 지금까지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보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봐. y는 x제곱이 있는데 이 함수 위에 있는 점,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1,1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1,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음, 이거를 그러니까 x가 1일 때잖아 지금.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f 프라임 1, 1에서의 x는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 얼마냐라고 하면 f 프라임 1인데 이거는 금방 했듯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넣고 계산해 보면 리미트 h분의 이게 지금 뭐냐면 f라는 함수에다가 1 플러스 h를 넣으라는 거잖아. 아, 참 이걸 fx라고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1 플러스 h 집어넣으면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1, f1이 이거지.
그러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의 제곱에서 1 빼니까 0, 2h 플러스 h 제곱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 약분이 가능하지? h가 0으로 갈 때 약분 2 플러스 h가 되는데 극한은 성질에 뭐가 있냐면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극한은 얘한테 따로, 얘한테 따로. 물론 같이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수 2에 대한 극한은 2니까 2가 되지. 이게 무슨 말이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다. 여기서의 기울기는 2가 된다는 거야. F' 1은 2, 순간 변화율은 2, 접선의 기울기는 2, 미분계수는 2,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야. 자, 이게 뭐 좀 느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연습 삼아 해볼게. 뭐가 좋을까? fx는 어떤 함수가 좋을까? fx는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해보자. 세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함수가 그 어떻게 생긴지 지금 모르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 여기는 한번 2에서 해볼까? 2일 때 x가 2일 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f'2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극한을 2에서의 극한을 구하는데 아니지. 지금은 이걸로 정의하지 않았지? h로 해보자. h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 플러스 h 이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지. 그죠? 아 f 이렇게 되겠지. 아 진짜 이거를 좀 쓰고 할 걸 그랬다. 한 번만 더 써볼게. 하나 쓰죠. 하시고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2 넣고 계산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라는 함수에다가 2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즉 2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2 2는 8이지. 그러면 얘는 8 없어지고 다시 한번 써볼게. 8 없어지고 12h 플러스 6h의 제곱 플러스 h의 세제곱만 남네. 그러면 약분이 또 가능하잖아. 그치? 리미트 약분하면 12 더하기 6h 더하기 h의 제곱 이거. 그러면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남는 거는 12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2에서의 이 적선의 기울기는 이게 얼마냐면은 기울기가 12가 된다. 지금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미분계수는 12이다. 적선의 기울기는 12이다. 순간 변화율은 12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좀 이해가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 일단은 이게 지금 뭐냐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그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살을 더 붙여가 볼게. 일단 밑에 있는 문제를 어, 가지고 연습 좀 해볼게. 자, 1번 문제는 평균 변화율이 4라는 거야. x는 2에서 a까지 변했대. 그러면 어, 뭐 y라고 해도 되지만 fx는 얼마가 되나? f2에서 fa로 변하겠지. 그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기울기가 4다. 그러면 x 증가량분의 x 증가량은 a-2, y 증가량은 fa에서 f2를 뺀 거잖아. 이렇게 빼면 기울기가 4가 된다. 지금 이런 거지. 그지?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지, 사실. a-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어 어떻냐 2 집어넣으면 F2는 4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가 되겠다. 그지? 얘는 4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약분이 되잖아. 그지? a-2분의 a-1하고 a-2하고 이것이 된다. 얘는 4인데 약분이 돼. 그러면은 a는 5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거 5가 된다. 평균 변화율이 4라는 걸 이용해서 한 거야. 평균 변화율은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본 것처럼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다. 2번 가지고 해볼게. 2번은 평균 변화율하고 근데 지금 평균 변화율이 한 번 더 나왔어. 그지? 그거는 x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했는데 이때 fx는 당연히 f-1에서 f1로 변했겠지. 그래?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지금 얼마냐? 평균 변화율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러면 2분의 f1은 f1은 2잖아.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0이 되는 거지? 아이고 미안해 목소리가 갑자기 잠긴다. 평균 변화율은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은 1인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미분계수도 구해야겠지. 그지? 뭐냐면 f 프라임 a가 바로 a에서의 미분계수잖아. 그러면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거란 말이야. 계산해 보자.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지만 마이너스 a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h 플러스 2 이건 원래 있던 거야.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a 집어넣은 걸 빼야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이거를 빼면 이게 뭐 순간 변열이잖아. 이 계산은 뭐 해보자. 계산은 h분의 아이고 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h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h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 없어지고 a도 없어지고 2도 없어지고 그러면 h로 약분하면 그치? h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h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러면 얘는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0으로 가.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나온다. 그치? 어, 이게 지금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인데 얘가 평균 변화율 1과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1과 같다. 따라서 a는 0이 되겠다. 그치? 뭐 답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미분계수 연습을 또 한 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하학적으로는 이 미분계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적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정보 A와 B의 범위가 이거야. A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고 B는 1보다 큰 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자, B분의 FB가 있는데 이 B분의 FB는 사실은 뭐로 보여야 되냐면 B분의 FB는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보여야 돼. 여기 지금 뭐가 보이냐면 여기 0이 보이고 그리고 어 뭐냐 0이 보이고 그다음에 위에는 어, B분의 FB 이거는 뭐가 보냐면 여기 빼기 0 해도 상관없잖아. 그죠? 근데 이 지금 그 0이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0,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게 그
어, 아이, 잠깐만. 미안해. 이거는 뭘로 보여주냐면, 얘는, 뭐로 보여주냐면, 0,0하고, 0,0하고, B, FB 하고의 기울기로 보여야 돼.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 보여야 돼. 여기 0이 막 자연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뜻이야. 0,0, 막 이런 거. 그러면 0,0은, 자, 음, 0,0하고 B, FB. 그러니까 여기 0,0 여기 있고, B, FB가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 이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B, FB하고 0,0하고를 이게 지금 그냥 기울기잖아. 우리가 기울기로 공부 중학교 때부터 해왔잖아. 그죠?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야.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얼마야? 이게 지금 1인 거지. 그죠? 얘는 지금 1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1인데, 벌써 1이 1보다 작다. 그러면 틀린 거가 되겠지. 그치? 참고로, 여기 A분의, 그러면 이제 뭘로 보여야 되냐? A-0분의 FA 0이 될 거야. 얘는 뭐로 보여주냐면, 바로 0,0하고, 뭐하고? A, FA하고의 기울기로 보여야 돼. 그러면, 자, 0,0하고 A하고 여기, A가 여기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fx가, 어, 이 굽어 있는 곡선이잖아. 그지? 여기가 지금 FA지, 뭐. 그지? 그러니까 0,0하고 A,FA하고 이렇게 이으면 얘도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1인데 지금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틀린 거지. 그지? 자, 니은은 무슨 뜻이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대략 이렇게 생겼지. 1보다 훨씬 크지. 그지? 얘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X가 B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더 크냐면 당연히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지. 미분계수가 더 큰 거지. 자, 이것은 이 오른쪽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지? 얘가 뭐였어? 극한이 붙어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울기. 다시 말하면은 평균 변화율 이라고 부르는데 누구하고를 이은 거냐면 A, FA하고 B, FB하고를 이은 거야. 그치? A, FA하고 B, FB를 이은 기울기야. 그치? 얘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사실 1이지. 값도 알 수 있지. 그런데 얘는 뭐냐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니까 지금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잖아. 그죠? 얘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다.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렇다라는 거야.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우리는 지금 미분이 뭔지, 미분 계수가 뭔지만 지금 공부를 한 거야. 미분 계수가 뭔지만 정의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 거야. 그지? 아, 참, 뒤에 가지고 문제를 조금만 더 풀고 와야겠다. 그지? 몇 개만 더 풀어보고 올게. 여기에 보면 평균 변화율은 안 해도 되겠지? 평균 변화율 말고 여기에 미분 계수 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 13번 문제를 가지고 보자. 여기는 x가 지금 뭐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건데, 그죠? x는 지금 0부터 a까지, 그 다음에 fx는 그러면 f0에서 fa로 변했겠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면 a-0분의 fa-f0 이건데 얘가 얼마냐 계산해 보면 얘는 a분의 FA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F0은 얼마냐면 1이야. 그래서 그 2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약분이 되면 결국에는 A 마이너스 4. 이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 A 마이너스 4인데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3을 말하는 거지. 그죠? F 프라임 3은 그 미분계수의 정의에 하면 h를 0로 보낼 때 h분의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F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H분의 F3 플러스 H는 3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네. 3 플러스 H 플러스 1. 3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2 더하기 1. 여기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빼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 계산해 보면 자, 계산하면 9 플러스 6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H 플러스 1 플러스 2. 여기는 지금 9, 10, 12 쫙 없어지지. 그러면은 약분하면 뭐가 남냐면 여기는 6 플러스 H 마이너스 4. 세 개가 남네. 그치? H가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고 그러면 각각 6과 마이너스 4로 가니까 계산하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3에서 미분계수는 2가 된다. 근데 지금 아까 이 평균 변화율이 A-4였는데 얘네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A는 6이 되겠지. 그지? 자, 이거는 평균 미분계수 계산하는 거는 연습 많이 해. 나머지도 다시는 똑같다.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 여기도 대표 문제를 한번 볼게.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그 기억은 변형을 하면 B-A로 나눌 수 있지. B-A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게 보여야 돼. 그런데 B-A분의 FB-FA는 이 의미가 뭐지? 이 바로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하고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이지. 기울기라는 뜻이지. 그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 기울기가 지금 2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인데, 이 평균 변화율은 2보다는 작지. 누가 봐도. 그죠? 그래서, 음, 양변에 좀 얘를, 여기를 하면 안 되겠네. 자, 양변에 B-A를 곱해보자. 양변에 B-A를 곱해보면, B가 지금 A보다 크다고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B-A는 양수야. 양수를 B-A가 양수니까 이 양수를 양쪽에 곱한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 그러니까 얘는 B-A를 곱하면 얘가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네. 그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B-A분의 FB-FA 이렇게 하면 얘는 평균 변화율, 그지? 어, A, B, A하고 B하고에서의 평균 변화율인데 F'A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F'A는 의미가 뭐라고 그러지?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더 크잖아. 그지? 이게 더 크니까, B-A를 양쪽에다 곱한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곱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양수니까,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이쪽이, 오른쪽이 더 크다. 성립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번에는, B-0분의 F, B-F, 0. 이해되지? B-0분의 FB-F0. 이 F0이 뭐냐면 지금 F0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도 여기를 그냥 0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연습했지? 이게 무슨 말이야? 0,0이라는 점과 B,FB라는 점의 아니,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란 뜻이야. 이거 B-0분의 아니 0,0하고 B, 이거 0,0하고 색깔을 바꿔보자. 0,0하고 B, FB하고 이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정도 할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B보다는 평균 변화율이 더 큰 거잖아. 그지? B는 양수였으니까 0은 계산해서 뭐 무시해도 되지? B는 양수였으니까 양쪽에다가 B를 곱해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FB는 B 곱하기 F' B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 기하학적인 의미를 살펴봤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풀어보고 연습을 좀 해보자. 그렇지? 이 부분은 음, 여기 이제 이 뒤에 유형 3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 단원을 다 지금 도함수 활용을 들어가기 위한 최소 부분만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건너뛰고 넘어가 볼게. 그러니까 유형 3번까지만 해버려. 나머지는 안 해도 돼. 나머지는 단원 언제 다 공부하고 하자. 자, 이번에는 도함수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도함수라는 내용을 해보자. 유형 3번까지만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거야. 도함수. 아까 우리 미분계수하고 도함수, 미분계수를 공부했잖아. 아까? 이번에는 어, 아이고, 미분계수를 공부, 아니, 미분계수를 공부했잖아. 음, 도함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 궁극적으로는 도함수의 활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부분 공부했는데 그렇다면 공부하는 중인데 그렇다면은 도함수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한자를 써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그 어떤 함수잖아 이게 x라는 값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 fx를 대응시키는 게 함수잖아, 그죠? 어떤 x의 뭔가를 함수값하고 대응시켜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도함수이면 그러니까 어떤 x에서의 값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를 대응시켜주는 함수 이거를 도함수라고 불러. 함수는 함수인데 미분계수를 연결해주는 함수 이거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이해 안 되면 1학년 때 함수를 잘 못한 거니까 뭐좀 불편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 뒷부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따라와봐. 도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해보자 이거야. 음, 몰라도 돼. 그러니까 앞에 막 함수가 뭔지 좀 얘기했는데 그걸 잘 몰라도 돼. 걱정하지 말고 해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게 y는 fx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 그 아까 점 기억나? 여기 뭐그 a하고 뭐 b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b를 a로 가져오네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음, 어, 그러니까 이거 정의할 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냐면 F'A라고 정의했고 이거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이거는 A라는 어떤 한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보는 방법이야. 그지?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여기에 어, 이 사이에 x가 하나 정했다고 해봐. x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지? 또 x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지? 그러니까 임의의 점 x에서 a라고 고정되어 있는 점 말고 임의의 점 x에서라고 바꿔보면 여기 a를 x라고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를. 그러면 바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미분계수와 연결해줬으니까 이걸 도함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다시 쓰면 f'x는 리미트 그러니까 어떤
어떤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면은 도함수라고 불러준다 이거지. 이거는 x가 정해질 때마다 함수값이 하나, 미분계수가 하나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야, 일종의 함수야. 그래서 이거를 도함수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지. 그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fx가 만약에 x제곱이라고 해보자. x제곱이라고 하면 자, f 프라임 x 이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해 볼까? 계산해 보면 리미트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렇지? 그러면 리미트 h 0으로 갈 때 전개하면은 2hx 더하기 h제곱만 남아. 그럼 약분이 되는 거잖아, 사실. 다시 한번 써보면 약분. 여기는 2x 더하기 h가 된다. 근데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0으로 가버릴 거야. 그러면 남는 게 얼마냐면 2x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임의의 처음 2차 함수가 있는데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위에 어떤 점을 잡으면 이 위에 있는 점 어떤 점을 잡으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2x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아까 1차 여기 1이라고 해볼게요.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 함수는 프라임 x는 2x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도함수는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이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아까 미분기수를 계산할 때 바로 여기서 해봤지. 그지? 여기서. fx가 x제곱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라고 아까 열심히 계산해서 나왔지. 그죠?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는 시도였고, 지금은 아예 일반적으로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야. 하나 더 해볼까? fx를 x 세제곱이라고 해볼게. 조금 식이 많아서 계산량은 좀 있다.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h 집어넣으면 x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럼 얘도 아이고 x 세제곱은 없어질 거고 3x의 제곱 h 더하기 3x 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h 다 약분해버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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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두 개 여기는. 근데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h가 여기 있으니까 0 되고 얘도 h가 있으니까 0 되고 그치? 남는 건 얘밖에 없네. 그죠? 3x 제곱이 된다. 이 3차 함수라고 하면 x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3x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f 프라임 1 이거는 일단 1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이 되는 거지. 이 함수에서 이 함수 fx는 x세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된다. 이것도 아까 봤지. 이 위에서 아까 분명히 봤지만 그치?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참 이거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봤네. 2에서 12가 나왔잖아. 밑에서도 한번 2 넣어보자. 2 넣으면 안 돼. 2 넣어보면 음, 2 넣어보면 그래서 눈치챘지? 프라임 2는 지금 얼마냐면 12가 되고 있지.
확인되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되는 거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좀 더 편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좀 재밌는 거 성질을 한번 보면 자, x의 제곱인데 도함수를 했더니 2x잖아? x의 세제곱인데 도함수를 했더니 3x의 제곱이잖아? 어떤 공통점이 혹시 느껴져? 여기 2가 차수 2가 앞으로 내려갔지 지금. 그지? 내려갔지? 그리고 차수가 하나 줄었지. 그지? 여기도 3차였는데 3차가 내려가가지고 3이 되고 그 다음에 차수 하나를 빼가지고 2차가 됐다. 어라?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거냐? 아니면 얘네들만 우연히 그런 거냐?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지? 이걸 한번 해볼게. 일반적으로 x의 n제곱은 어, x의 n제곱은 다 저런 성질이 있는가를 한번 해볼게. 음, 이게 그 f 프라임 x를 구하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그러니까 이거는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fx니까 x의 n제곱 x일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 사람이면은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하는 데서 이런 성질이 있어.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면 확률 통계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몰라도 돼. 우리는 어차피 이거 공식을 외우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야, 이번에. 이거를 전개하면 콤비네이션 n의 0의 a의 n제곱, b의 0제곱 더하기 n의 1, a의 n-1제곱, b의 1제곱 이런 식으로만 갈 거야. 마지막에 n의 n, a의 0제곱, b의 n제곱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전개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h의 n제곱이라고 하면 n의 0, x의 n제곱, h의 0제곱 더하기 n의 1, x의 n-1제곱 어, 어디 갔냐? h의 1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더하기 n의 2, x의 n-2제곱, h의 2제곱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n의 n, x의 0제곱, h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자,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보면 맨 h의 0제곱은 1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콤비네이션 n의 0도 1인 거잖아. 이것도 고일 과정에서 한 거지. 그러니까 맨 앞에 x n제곱이 있는데 맨 뒤에 이거하고 빠지겠지.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콤비네이션 n의 1에 x의 n-1제곱 h 1제곱이니까 그 다음은 n의 2 x의 n-2제곱 h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야. 근데 벌써 아까부터 계속 했던 기법이잖아. h가 하나 약분데 여기도 약분데 하지만 h 살아있어. 이 뒤에는 전부 다 h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러면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여기 h가 붙어 있는 놈들은 모두 다 0이 돼버려. 남는 건 좀 얘밖에 없는 거네. 그치? 이게 뭐냐면 콤비네이션 n의 1은 n이잖아. n. 그리고 x의 n-1제곱 되는 거야. 어라? 예상했던 대로 실제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x의 n제곱이면 n이 앞으로 내려오고 n에서 차수 하나를 빼고 그래서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이거를 공식화 시킬 수 있겠다. fx가 x의 n제곱일 때 이때 도함수는 f 프라임 x는 차수 n 내려오고 차수가 내려오고 하나 빼기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외워둘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외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야. 도함수 공식. 이해되지? 자, 얘를, 한 문제를 한번 볼까? 뭐, 그건 한참 뒤로 가야겠네?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갔다 와야겠다.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직접 집어넣고 한번 구해봐봐. 빈칸 치우기 구하면서. 2번은 할 필요 없고, 사실, 참, 그러려면은 성질을 하나 공부하고 가야겠네. 성질을. 그죠? 이 성질은, 좋아. 가서 하자. 가서. 자, 이 도함수 성질이 있어. 도함수를 계산하는데, 활용되는 성질이 있는데, 음, 첫 번째, 좋아. 이게 지금 도함수의 정의였지? 도함수의 정의. 우리 파트를 크게 나눠보면, 미분계수의 정의였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정의였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정의였지. 그지? 도함수의 정의였고, 도함수를 계산하는데, 도함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 도함수의 성질을 좀 보자. 뭐가 있냐면, 일단, y는 x의 n제곱은, 이건 뭐 금방 했지? 이걸 미분하면 y 프라임은 n 내려가고 n-1제곱이라고 한다. 차수는 변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상수라고 하면,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0이지.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하면, 상수함수 이렇게 있다고 해봐. y는 c 알게. 그러면 기울기가 어디서든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서든 어디서든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그치? 이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 만약에 1차 함수라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음, 그냥 참 이거는 먼저 공부를 하나 하고 해야지. 뭐가 있냐면 음, 이런 상식이 있다. 만약에 fx하고 gx하고를 더하는 거를 미분하라고 하면 이거는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다. 만약에 빼는 거를 미분해라 그러면 각각을 미분해서 빼도 된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미분하면 미분을 먼저 하고 상수는 나중에 곱해도 상관이 없다. 상수는 큰 영향을 안 준다. 이런 거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연습해 볼게. y는 3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 따로따로 할 수 있다. 3x 제곱은 이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x제곱을 먼저 미분한 다음에 상수 3을 곱해줘도 된다. x제곱을 미분하면 2x인데 거기다가 3을 곱하면 되지? 2x가 되고 1차 함수 이거는 어, 여기 그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면 1차 함수 어떤 거를 하더라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봐. 그러면 x를 어디를 잡아도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를 잡아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항상 같지. 당연히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 1차 함수의 기울기와 같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OX라는 함수의 따로 하는 거니까 OX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5가 된다. 상수 함수는 마이너스 2는 미분하면 0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계산 한 번 더 해보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이거는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이 3 내려가서 얘랑 곱해진다고 해도 돼. 마이너스 9x의 차수 하나 줄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5x는 미분하면 5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좀 감 잡았나? 자, 이게 이제 뭐 미분하는 그러니까 도함수의 성질이라는 얘기야.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이제 이번 단원에 하나만 더 하면 돼. 음,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여기 아까 왼쪽에서는 안 했잖아? 합하고 곱만 했잖아. 그죠? 아니, 합하고 차만 했잖아? 그런데 두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가 있잖아.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공식화 시켜야 되는데, 두 개의 함수가 곱해졌을 때 미분은 앞에 거를 미분한 거에다가 두 번째 거를 안 미분한 거 더하기 앞에 거 안 미분에다가 뒤에 거를 미분하는 거 이렇게 해줘도 된다. 아, 이렇게 한다. 우리가 이제 이걸 유도하고 쓰지는 않을 건데 일단 공식화 시켜서 외워야 돼. 예를 들어서 y가 뭐 5x 플러스 2 이거에 게다가 여기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미분하면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미분을 해도 돼. 하나씩 다 전개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고배 미분으로 보고 앞에 거 미분하면 5, 그지? 이게 왜 5인지는 알겠지? 5x 플러스 2는 미분하면 5가 돼. 상수는 없어지고 1차 함수는 개수만 나오니까. 뒤에 거는 암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암미분 5x 플러스 2 그다음에 뒤에 거 있는 거를 미분하면 3x 제곱은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2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상수는 미분하면 0 이게 되겠죠. 물론 이제 필요하면 전개해서 쓰면 되는 거지. 이제 미분하면 이거다. 끝났어. 재밌는 게 만약에 어떤 함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곱해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얘도 미분을 하면 돌아가면서 하면 돼. 그러니까 f 프라임 그러니까 미분, 안미분, 안미분 더하기 안미분, 미분, 안미분 더하기 안미분, 안미분, 미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 y는 뭐 3x 플러스 2,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게 세 개를 다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지만 얘를 그냥 바로 고배 미분으로 보고 하는 방법이 있다. 미분하면 3, 안미분, 안미분 더하기 안미분, 미분하면 5, 안미분. 그 다음에 더하기 안미분, 안미분, 마지막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지, 그지? 마이너스 2. 이제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지, 뭐, 그지? 필요하면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필요하면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만약에 fx가 n제곱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n제곱. 그러면 얘는 많이 쓴다 이것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n이 앞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fx를 fx를 뭐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콩의 n제곱을 미분하는 거는 n이 앞으로 내려가고 콩을 그냥 쓰는 거. 이거는 그냥 다항함수처럼 보는 거야. n이 내려가고 fx 이거에 n-1제곱 차수 하나 빼는 거잖아. 그지? 이해되지? 그냥 콩의 n제곱을 미분한 거야. 콩의 n제곱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내려가고 n이 앞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콩의 n-1제곱 이거랑 그러니까 여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은 똑같은데 다른 게 여기 끝난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던 거 콩 있잖아 콩을
미분해가지고 한번 곱해줘야 끝나. 알겠지? 이거는 아주 많이 쓰는 합성함수 미분이긴 한데 아주 많이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y는 3x 플러스 2의 뭐 5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 이거 그냥 3x 플러스 1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콩의 5제곱 그러면 5 곱하기 콩의 차수 하나 빼면 4제곱 곱하기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하면 3이잖아. 3을 곱해야지. 끝이 이렇게 해야 끝이야. 하나 더 해볼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이거에 3제곱 이걸 다 세제곱 전개해서 해도 되지만 그건 좀 힘들지. 그죠? 얘 미분하면 일단 이거 안에 들어있는 얘 전체를 콩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콩의 세제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3콩에 차수 하나 빼면 제곱.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한다? 콩을 미분한 거. 콩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이거를 곱해준다. 이래야 끝난다는 거야. 그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인 미분의 도함수에 관한 내용이야.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얼른 몇 개 풀어보자. 지금 여기는 유형 10번은 안 해도 돼. 유형 11번. 지금 선생님 같이 푸는 것만 먼저 해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미분하면 어, 그냥 이건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f 프라임 x는 x 세제곱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3x를 미분하면 3 이게 도함수인데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16 더하기 3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죠? 얘는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그죠? 자, 이번에도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고배 미분이잖아. 그죠? 이걸 다 전개해서 해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고배 미분으로 보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미분하면 4x네. 그죠? 앞미분, 그지? 더하기, 앞미분,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그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라 1. 그지? 넣고 계산하면 되죠. 뭐. 그지? 1 집어넣으면 1, 여기도 1. 더하기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그지? 그러면 이거는 4 더하기 15니까 19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지? 500 미분이야. 자, 이번에는 뭐 대단한 게 없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야. 이거 뭐야? 난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접선의 뭐라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접선의 기울기가 2다. 무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x가 지금 1일 때니까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1이 2라는 거지. 그치? 자,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해. 시험용으로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아예 1,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식이 두 개가 나왔네. 여기는 미분 먼저 해야겠다. 그지? f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더하기 2ax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인데 얘가 2라는 거잖아. 그지? 4 플러스 2a가 2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여긴 그러고 보니까 F라고 안 했는데 나 혼자 지금 FX라고 하고 있네. 그치? FX란 말 없어. 그냥 Y라고 생각하면 돼.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얘는 마이너스 2다.
A가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끝낸다는 거지. 그죠? 자, 나머지는 사실 이제 안 해도 돼. 나머지는, 참, 이거는 해야겠다. 어, 그 항등식에 활용하는 거.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했으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돼. 자, 얘는 2차 함수라고 먼저 했잖아. 그죠? 여기 2차 함수라고 하면, 어, fx를 2차라고 둬라. 이런 얘기야. 그죠?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2ax 더하기 b이고 여기다 x를 곱하면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2ax의 제곱 더하기 bx이고 그지? 문제에서 지금 여기다가 fx 이거 두 개 더하래. 두 개 더하면 얘하고 더하면 a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인데 이렇게 하면 얘가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따라서 a는 1이 되고 b는 2가 된다. 그죠? 음, 물론 뭐 f 프라임 1은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그죠? 자, 미분계수 50 여기 유형 18번은 하지 말고 유형 19번만 해보자. 유형 19번은 우리가 이 고1 수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번 써볼게. x 10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1 이거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러면 뭔가 몫이 나오겠지? 근데 나머지는 Rx, 즉 x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 얘가 지금 2차였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될 거야. 그죠? 나머지는 1차. ax 플러스 b라고 써볼게.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차수 하나 적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뭐 해보냐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해? x에다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겠지.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한 이유는 x 플러스 2를 없애버리려고.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된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식이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1이라는 게 하나가 나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그치? 할 게 없는 상태야.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1 말고 넣을 게 없잖아. 그치? 근데 대신에 이건 있어. 여기가 지금 양변을 미분해 보는 거야. 양변을 미분해도 똑같은 좌변이나 좌변 우변이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도 똑같을 거야. 그지? 도함수도 똑같을 거야. 양변을 먼저 미분하면 10x의 9제곱 더하기 5x의 4제곱. 여기는 지금 고배미분이야. 그러면 미분 안 미분이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1 앞미분 qx 더하기 앞미분 x 플러스 1의 제곱 미분 더하기 a 여기에다가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그러면은 왼쪽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5 오른쪽은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고 a만 남겠다.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러면 b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도함수의 활용을 은근히 조금 해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활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뤄봤다. 지금 지금 셈이 안 푼 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이번에. 자, 예를 들어서 미분법이 뭐 여기는 유형 1번은 유형 9번은 해보고 유형 10번은 안 해도 되고 유형 11번은 공식 외우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거는 새로 안 할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유형 12번은 고백 미분이니까 당연히 고백 미분 공식을 써서 하면 돼. 해봐야 돼. 유형 13번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왜 이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 여기서 정보가 벌써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다? 2이다. 즉, 어,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건데 얘가 2가 나온다. 그죠? 얘는 이런 식이 나온다. 2a 마이너스 b는 2라는 식이 하나 나와. 두 번째는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b인데 이때 기울기가 x가 마이너스 1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a 플러스 b인데 얘가 기울기잖아. 얘가 3이 나온다. 그러면 식이 또 하나 나온 거지. 이 두 개를 연립해 가지고 풀면 되겠지. 자, 이런 원리였어. 유형 14번은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하지 말고 유형 15번도 하지 말고 유형 10 몇 번을 했나? 유형 16번도 하지 말고 유형 17번만 하는데 이거는 어, 여기 아까도 해봤지만 이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이차 함수에서 이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한다는 거야. 90번은 몇 차 함수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냥 다항 함수라고만 했단 말이야. 근데 몇 차 함수인지 모를 때에는 사실 차수를 모르기 때문에 fx를 정식으로는 fx를 a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고 놓고 해야 돼. ax의 n제곱 블라블라블라 왜냐면 n차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n차 다항함수라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또 a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겼으면 미분하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 곱하기 n 곱하기 x의 n-1제곱 나머지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갈 거죠. 이거를 제곱하래. 최고차항 계수만 해보는 거야. 최고차항만 해보는 거야. 이거를 제곱하면 a제곱 n제곱 x의 뭐 2n-2제곱 되겠지?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나가겠지. 그죠? 여기다가는 오른쪽은 4배를 하래. 4a x의 n제곱 블라블라블라 하고 1 더하라는 거지. 근데 지금 얘가 양쪽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만족한다, 성립한다. 즉 항등식이다 이런 거잖아. 그치? 항등식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얘랑은 같아야 돼. 최고차항 끼르니까. 그죠? 따라서 x의 차수 같아야 되니까 일단 2n-2가 n이 돼야 된다. 따라서 n은 2구나. 즉 2차 다항식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가 2 넣으면 4a 제곱 이쪽은 지금 4a 제곱이잖아. 저쪽은 4a야. 얘네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1밖에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면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2차 다항식이라는 거. x의 제곱 더하기 뭐 px 더하기 q가 되겠지? 그러면 다시 넣는 거야. f'x는 2x 더하기 p니까 f'x는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4x 제곱 더하기 4px 더하기 p제곱 이고 오른쪽은 위에 있는 fx에다가 4배 4x 제곱 더하기 4px 더하기 4q 더하기 1 되겠다. 지금 보니까 p제곱이 4q 플러스 1하고 똑같다는 거네. 그죠? 이거밖에 없지. p제곱이 4q 플러스 1이 있다. 정보가 지금 하나 더 있구나. 이용하지 않았네. f'1이 얼마래? f'1이 5다. 여기서 f'1은 지금 2 플러스 p인데 얘가 5다. 따라서 p는 3이다. 할 수 있지. p가 3이니까 여기가 3이니까 그러면 q는 2가 되겠다. 그치? 이러면 뭐 pq 다 구했으니까 p는 3이고 q는 2니까 뭐 f3 정도 구하는 거는 우스운 일이 되는 거지.
이게 n차 다항식인 경우엔, 그러니까 몇 차 다항식인지 다항함수인지를 모를 때에는 지금처럼 ax의 n제곱이라고 놓고 푸는 게 일단 정석이야. 그런데 이거를 뭐 이렇게, 좋아. 이거는 수업 시간에 더 해볼게. 아니, 아니다. 지금 해볼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뻔한 문제들일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시간 낭비가 돼버려. 그래서 보통은 fx가 1차인가 한번 해보자. fx가 1차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왼쪽은, 왼쪽으로 치네. 어, 왼쪽은 이게 지금 fx가 1차면 f 프라임 x는 이거는 뭐야? 1차를 어, 1차를 미분하면 상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왼쪽은 상수를 제곱하니까 상수인데 오른쪽은 1차에다가 4배 했으니까 1차잖아. 그러면은 좌변 우변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지? 1차 땡 1차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2차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미분하면 도함수는 1차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1차를 제곱하면 뭐가 돼? 2차가 되지? 근데 여기는 fx가 2차였으니까 2차. 오? 차수와 같네. 그지? 그러니까 fx는 2차였다라고 놓고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fx는 2차라고 놓고 그냥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거지.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항상식으로 풀면 돼, 나머지는. 이게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 금방,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음, 나머지는, 유형 18번은 안 해도 되고, 유형 19번은, 이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아니, 나머지 정리래. 그, 나눗셈, 그, 이용하는 거 있지? 아까 해본 거.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 나머지 문제도 더 해보도록 해봐.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뭐 했냐면,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어. 어, 이게 좀 감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반복밖에 없잖아, 답이. 반복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반복밖에 없잖아. 음, 지금 이 선생님이 다루지 않은 문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뭐 복잡하더라도 몇 번을 봐서 복잡하더라도 몇 번을 봐서 꼭 자기 거 만들고 왔으면 좋겠어. 고생했어.